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약세장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은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시장 환경을 분석을 하며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요. 여러 가지 변수들 다각도로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IBK 투자증권의 김순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943선, 1930선 그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단을 어느 정도로 놓으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다른 미국이나 그 외의 지역들에 대비해서 이제 디커플링이 이루어지면서 하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단 같은 경우는 한 190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상단은 한 202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1900포인트가 깨지게 되면은 사실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비중을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로 인해서 확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수 하단은 1900포인트 정도로 보는 이유는 이제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한 1880에서 1900포인트 정도가 하단을 좀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고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밀릴 개연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뱅가드 펀드의 이제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이슈가 아무래도 수급적인 꼬임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일단 뭐 다른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의 가장 수급적인 열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실적이 기업들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호실적을 나타내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이제 매크로 지표도 비교적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상치 대비 실제치 같은 경우 이제 매크로 서프라이즈 지수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다는 점에서 예상 수준에 조금 부합하거나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개연성, 이런 부분들은 지수 하단을 좀 낮게 내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회자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엔화 약세 부분인데, 엔화가 지금 약세 국면에 계속 함에 따라서 속도 부분에서는 다소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엔화 약세로 인해서 국내 수출주들은 결국 이제 그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1분기 실적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씩 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문제는 시장이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일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엔화 약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면서 거의 뭐 2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엔화 약세는 강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것이 국내 증시 어느 정도나 악재가 될지 엔화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오늘도 지금 엔화 같은 경우 93.55엔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엔화의 그 하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엔 정도로 봤는데 90엔이 생각보다 빨리 깨졌고요. 이제 시장에서는 한 100엔 정도까지도 추가로 약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이제 일본은행에서 이제 총재가 이제 조기 이제 사퇴하고 3월 19일 날 이제 예정돼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일본은행의 총재가 이제 사퇴하면 새로운 총재가 왔을 때 이제 더욱더 강력한 양적 완화를 시행함으로써 엔화를 추가적으로 더 빠르게 약세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감안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1분기 중에 저희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1월에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고요. 이제 뭐 그동안 워낙 강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일단 금리 인하로 봤었는데요. 일단 2월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는 계속 시장을 조금 2월 중에 이제 더욱더 이제 억누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일본 증시만 봐도 국내 시장 대비 크게 아웃퍼폼하고 있는 양상인데, 일본 기업들의
일본 수출 기업들이 이제 실적 개선이나 그다음에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이제 외사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 특히 수출주들에는 아무래도 투자 심리 측면이나 실제 이제 이익단에서도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국내 증시의 이제 어떤 매력이라든지 종목 간에 있어서도 약간 투자 매력은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메리트를 좀 약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엔화 약세 부분에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수급과 관련해서 앞서서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지금 수급이 꼬여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수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경계해야 되는지 보다 자세하게 좀 자료를 통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뱅가드 펀드는 지금 그 FTSE에 따르면 대략 한 85% 정도 물량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유로존 관련돼 있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이제 그림 보시면 지금 피그스 관련돼 있는 월별 국채 만기 자료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2월과 3월, 4월 이렇게 자금이 많이 그 국채 만기가 몰려 있는데요. 특히 이제 4월과 7월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2월도 그 물량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일단 경계해야 할 부분이고, 무엇보다 2월 24일 날 이탈리아의 조기 총선이 있는데요. 현재 이제 민주당 당수가 지금 비율로 봤을 때는 우세한 상황이지만 지금 베를루스코니 같은 경우에 지금 빠르게 그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로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히 이탈리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노이즈는 수급상으로도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1월 들어서 지금 대차 잔고가 늘고 있는데요. 대차 잔고랑 뭐 수량 역시 동반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1월마다 나타나는 어떤 계절적인 특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계절적인 특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겠지만, 일단 대차 잔고가 늘게 되면은 어떤 공매도 세력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지수 하락에 대한 베팅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부정적인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 보시면 미국 증시하고 주식 펀드의 어떤 흐름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가 최근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그럼에 따라서 차익 물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미국 증시 어떤 부정적인 요인들은 한국 증시에도 똑같이 부정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결국 약간 수급 쪽에서는 경계해야 될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외환 시장도 그렇고 수급 쪽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기댈 수 있는 것이 경기 모멘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계속해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 모멘텀도 우리가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어떻겠습니까? 네, 일단 상반기 중에는 이제 경기 모멘텀에 가장 기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완만한 성장 회복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작년에 QE를 시행하면서 자금이 풀리면서 결국 미국 경기 부양 효과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OMT를 ECB에서 이제 OMT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영내 은행의 단일화 기구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그 효과로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 혹은 글로벌 경기 흐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새 정부를 이제 출범함에 있어서 기대감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춘절 기대감도 남아 있는데, 춘절 같은 경우는 올해도 좀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자금을 춘절을 앞두고 푸느냐 마느냐가 가장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 일단 2009년 이후로 봤을 때 인민은행에서 신규 대출은 계속 꾸준히 연초를 중심으로 이제 늘리는 양상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시중 유동성 공급도 1, 2월에 주로 춘절 이전에 집중됐던 그런 경향을 나타냈기 때문에 올해 역시 이에 따라서 중국의 이제 경기 모멘텀이 뒷받침되고 유동성이 뒷받침되는 그런 가운데에 한국 그 소비로 아무래도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2009년 이후에 중국의 이제 밸류에이션 봤을 때 지금 평균 수준 지금 이하, 1표준 편차 이하에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매력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경기가 올해 완만한 회복을 나타날 수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 기대감들이 같이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뭐 과거 평균 그 밸류에이션인 한 13배 정도까지는 중국 증시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8일 연속 강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전문가와 잠시 후에 또 연결해서 중국 이슈는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봤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증시의 종목별 움직임을 보자면 그래도 또 모멘텀을 보유한 개별 종목들은 좀 잘 나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포트폴리오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현금을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제 설날 이후에는 이제 주식시장의 관심이 이탈리아 총선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예산 삭감 관련돼 있는 부분에 관심이 모아질 예정이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시장의 마찰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증시의 조정이 나타난다면 그 해결 과정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고요.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지금 일본이나 중국 이런 주변 국가들을 상승을 견인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분간은 이제 엔화라든지 글로벌 금융시장 감안했을 때는 수출주, 어떤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매수는 실적 발표 이후에 대응하는 전략이 조금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RBK투자증권의 김순영 연구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